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어요. 네, 바로 마이클 싱어님의 될 일은 된다입니다. 지난번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리뷰했어요. 오늘은 바로 마이클 싱어님의 또 다른 책, 될 일은 된다입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을 왜 또 리뷰를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겠죠? 마이클 싱어님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서 보면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한 마음가짐이 나와요. 그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바로 마이클 싱어님의 삶으로 실험을 한 이야기가 될 일은 된다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읽었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삶을 살아내셨던 마이클 싱어님의 기적같은 스토리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어려운 반면에 될 일은 된다는 저자의 삶을 자전적인 에세이처럼 풀어냈기 때문에 실기 익혀요. 그리고 너무나 기적같은 일들이 많아서 소설 읽는 것처럼 술술 익힙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까지 됐고요. 그리고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그리고 전미 의료 전산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 리더, 뉴욕타임즈 종합 1위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맨몸으로 성공의 끝까지 가본 어느 한 명상가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식상한 또 성공 신화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이클 싱어님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947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 짓거림을 듣게 된 건 1970년. 당시 마이클 싱어님이 22살 되던 해였습니다. 22살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셀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한 상태였고요. 한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그러니까 20살이나 21살 때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2살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셀리의 오빠 로니하고 대화 중에 일생일대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머릿속 짓거림, 마음속 짓거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이런 짓거림이 있는데요. 마이클 싱어님은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 짓거림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일상생활도 하기 불편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차려질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 짓거림, 당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목소리를 지켜보는 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지켜보는 나. 이 자는 누구인가? 너무나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켜보는 나를 알기 위한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추천한 선의 새 기둥이라는 책을 통해서 머릿속 짓거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그때부터 명상에 입문하죠. 이게 바로 1970년 22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970년 겨울에 아주 강렬하고 묘한 일이 일어났대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대요. 셀리의 오빠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그냥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대요. 그날도 로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잡담을 나누던 중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에 불편해진 마이클 싱어님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하고 달랐대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감정과 내 마음하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의 불안한 마음, 이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지켜보는 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의 존재는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줄곧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각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첫째, 왜 이 머릿속 짓거림의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굴까?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나는 누굴까? 이런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대요. 첫째 의문, 마음속 짓거림, 그것을 입 다물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 지켜보는 나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차올랐대요. 그래서 이 마이클 싱어님은 경제학도거든요. 경제학도로 수재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거 보면 수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는 철학이나 심리학, 종교학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그런 과목을 수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 짓거림과 지켜보는 나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는 도서관에서 심리학 책을 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머릿속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박사과정 친구였던 마크 월드만이 선의 세 기둥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줬대요. 이 책은 선불교에 대한 책이었는데 바로 마이클 싱어님이 그토록 찾던 내면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선의 세 기둥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대요.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게 바로 명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싱어님은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배우거나 하진 않고 우선은 선의 세 기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흡과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명상을 시작을 했대요. 셀리와 친구들하고 캠핑 여행을 하던 중에 숲속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이 명상하기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셀리와 친구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요. 그리고 수풀이 무성한 호숫가에 가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선의 세 기둥에서 배꼽 아래에서부터 무라는 만트라를 내면서 명상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복부 중심에서 우라는 소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상상을 했고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는 의식의 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내 주변에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이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마이클 싱어님이고요. 마이클 싱어님이 명상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보통 오라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명상을 하면 이런 오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그 외침 소리가 들려왔대요.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한없이 깊고 깊은 평화, 절대 고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달라졌음을 실감한 건 걷기 시작할 때부터였대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에 아주 작디 작은 낱낱의 근육의 움직임까지 모두 느껴졌다고 합니다.
발걸음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이어졌고 나는 그 움직임 자체에 취해버렸다. 그리고 이 상태로 몇 주간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님은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이 상태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평화를 무너뜨리거나 그 초월적인 고요함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인생 자체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법을 새로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더 길고 자주 했다고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삶보다 내면 깊은 곳에 머무르며 평화롭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 온통 몰두해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정말 안간힘이었다. 안간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고유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렇게 내부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만남, 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현실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마이클 싱어님이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그렇게 고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 안간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고요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래도 예전에 그런 혼란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혼란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텐데요. 마이클 싱어님은 돌아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이클 싱어님은 지켜보는 자를 깨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켜보는 자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제 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지켜보는 자의 존재를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 때면 예전처럼 눈이 아닌 이마를 통해 그 대상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이게 제3의 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켜보는 나, 제3의 눈을 깨웠던 거죠. 덕분에 명상하지 않을 때도 명상 상태와 비슷한 수준을 종일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내가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일어났다고 하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는 자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미간으로 쏠리는 주인은 내 스승이자 친구가 되었다. 네, 지켜보는 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변화의 버금가는 외부의 변화가 시작됐대요. 바로 셀리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셀리는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이클 싱어님에게는 그녀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녀를 붙잡아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이런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 외부적인 변화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내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럴수록 마이클 싱어님은 명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명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게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대요. 그래서 명상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대요. 그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마이클 싱어님은 캠핑카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캠핑카를 숲속 근처에 주차해 놓고 그곳에서 명상을 하곤 했는데요. 명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머릿속 짓거림, 마음속 짓거림인 개인적 자아. 여기선 개인적 자아를 미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키가 문제다. 그를 없애야 한다. 오로지 미키를 제거해야 한다는 일념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해졌대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인적 자아, 이거는 결국엔 에고예요. 에고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이클 싱어님이 대단한 게요. 머릿속 목소리, 머릿속 짓거림이 자기가 아니라고 한순간에 알아차려요. 그게 바로 지켜보는 나를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지켜보는 자를 알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수많은 수양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는 이 지켜보는 자를 이렇게 단번에 알게 됩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내가 아니에요. 에크하르 톨레 님도 머릿속 목소리는 에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마음 공부 책을 읽어왔던 것처럼 머릿속 목소리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고 인식을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지켜보는 나를 통해서 그건 내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님은 특혜를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지켜보는 자를 수양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깨웠으니까요. 내면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 싱어님이 출발부터 달랐다고 생각해요. 바로 지켜보는 자를 인지했고 그 부분이 깨어났기 때문에 지켜보는 자가 깨어났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상 수련을 하면서 개인적인 자아, 감정을 느끼는 자아인 미키를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시타르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타르타도 개인적 자아를 없애려고 고행수도승이 되잖아요. 비하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가 얻은 것은 나는 나로부터 배울 것이다. 나는 내 삶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라는 이거 하나 갖고 나오거든요. 개인적인 자아, 머릿속 짓거림, 마음속 짓거림을 없애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될 일이 된다는 저의 느낌 위주로 계속 리뷰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